옛날 옛적 프랑스의 한 작은 마을에 사는 빨간 모자라는 별명을 가진 소녀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항상 빨간 망토를 입고 다녔기 때문에 모두들 그녀를 빨간 모자라고 불렀습니다. 빨간 모자의 집은 마을 가장자리에 위치해 있었고 그녀의 할머니가 사는 집은 숲 너머에 있었습니다. 빨간 모자는 주말마다 할머니를 찾아가곤 했습니다. 어느 날 해가 막 떠오르는 아침에 빨간 모자는 할머니에게 맛있는 빵을 전해주기 위해 길을 나섰습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늘 조심하라고 말하며 숲속에서는 낯선 존재와 길게 대화하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빨간 모자는 이 말을 가슴 깊이 새기고 길을 떠났습니다. 숲의 공기가 상쾌했고 새들의 노랫소리가 그녀의 발걸음을 경쾌하게 만들었습니다. 길을 걷던 중 빨간 모자는 작은 포도밭을 발견했습니다. 포도밭은 무척 아름다웠고 그곳의 포도들은 햇빛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빨간 모자는 포도의 달콤한 향기에 이끌려 포도밭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포도밭의 중앙에는 오래된 우물 하나가 있었고 그 옆에는 흰색 털을 가진 토끼 한 마리가 앉아 있었습니다. 토끼는 빨간 모자를 보자 앞발을 들어 인사했습니다. 놀란 빨간 모자는 토끼에게 다가가 인사를 건넸고 토끼는 갑자기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빨간 모자님. 저는 이 포도밭을 지키고 있는 마법의 토끼랍니다. 이곳에는 특별한 힘을 가진 포도들이 자라나고 있지요. 한 송이를 따서 드시면 소중한 사람에게 단번에 닿을 수 있는 여행을 할 수 있어요. 빨간 모자는 이 이야기를 듣고 신기해하면서도 약간 의심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에게 빨리 닿을 수 있다는 생각에 결국 포도를 한 송이 따서 입에 넣었습니다. 순간 빨간 모자는 포도의 달콤함과 함께 눈부신 빛 속에 잠긴 듯한 느낌을 받았고 감사 인사를 하기도 전에 할머니의 집 정원으로 순간 이동해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깜짝 놀라셨지만 빨간 모자의 이야기를 듣고는 포도밭이 가지고 있는 마법의 힘에 대해 익히 알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머니는 젊은 시절 그 포도밭의 도움으로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을 수 있었다고 회상했습니다. 할머니와 빨간 모자는 포도밭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며 따뜻한 차를 한 잔 마셨습니다. 그리고 빨간 모자는 할머니와의 시간을 통해 중요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그 순간들을 기쁨으로 가득 채우는 것이었습니다. 마법의 포도밭은 이후에도 여러 사람들에게 사랑과 기쁨의 순간을 선물했으며 숲의 깊은 곳에서 반짝이는 그 존재감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빨간 모자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언젠가 또 다른 특별한 순간에 이 포도밭에 방문해야겠다는 작은 다짐을 하며 밝게 웃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아름다운 시골 마을 외곽에는 깊고 신비로운 숲이 있었습니다. 이 숲에는 밤이 되면 별들이 하늘에서 내려와 숲을 밝혀주는 마법 같은 현상이 일어나곤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마법의 숲을 작은 별의 숲이라 불렀습니다. 마을 근처에는 클레르라는 소녀가 가족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늘 밤이 되면 숲 가장자리에 앉아 별빛이 반짝이는 것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어느 날 클레르는 특별히 반짝이는 작은 별 하나가 땅으로 떨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호기심에 가득 찬 그녀는 소리 없이 일어나 별이 떨어진 곳을 찾아 숲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숲 깊숙한 곳에서 클레르는 작은 별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정말로 작은 별처럼 생긴 보석과도 같았고 손바닥에 들어올 만큼 작았습니다. 그녀는 그 별을 손에 들고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별은 밝은 빛을 발하며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클레르. 저는 별나라에서 온 카일이에요. 작은 별은 클레르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놀란 클레르는 평정심을 찾고 되물었습니다. 카일리, 당신은 왜 이곳에 떨어졌나요? 카일리는 클레르에게 설명했습니다. 저는 별나라에서 마을의 사람들에게 행복과 희망을 전하라는 임무를 받고 왔어요. 하지만 길을 잃고 힘을 잃어서 땅으로 떨어지고 말았어요. 제 밝은 빛이 사람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나요? 클레르는 기꺼이 돕겠다고 말하며 카일리와 함께 숲을 나와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두 친구는 마을 곳곳을 다니며 사람들을 만났고 클레르는 카일리의 빛을 이용해 사람들에게 작은 희망의 이야기를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카일리의 마법은 특별했습니다. 그의 빛을 접한 사람들은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소망을 다시 떠올리게 되었고 서로에게 더 따뜻한 마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마을은 점차 희망과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되었고 사람들은 카일리의 이야기를 통해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카일리는 다시 별나라로 돌아가야 할 때가 왔지만 클레르와 마을 사람들의 무한한 사랑 덕분에 힘을 완전히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클레르와 마을 사람들은 카일리를 마지막으로 배웅하며 다시 하늘로 올라가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카일리는 별이 되어 밤하늘에서 다시 빛났습니다. 비록 몸은 멀리 있었지만 그 빛은 늘 마을 사람들과 클레르의 마음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숲 속의 작은 별에 대한 이야기가 세대를 넘어
계속 전해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사람들에게 항상 꿈을 잃지 말고 서로에게 희망을 전하며 살아가라는 교훈을 남겼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에 프랑스의 조용한 마을에서 셀린느라는 이름의 소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셀린느는 웃음이 많고 상상력이 풍부한 아이였으며 세상에 대한 끝없는 호기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항상 주변의 숲을 탐험하기를 좋아했지만 부모님은 숲이 마법에 걸렸다는 이유로 위험하다며 자주 경고하곤 했습니다. 어느 날 셀린느는 특별한 모험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자주 찾아가던 숲의 가장 깊숙한 곳으로 가보기로 했습니다. 아침 햇살이 숲을 부드럽게 비추는 어느 날 셀린느는 작은 등잔과 빵 한 덩이를 챙겨 숲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숲은 언제나처럼 아름다웠습니다. 새들의 노랫소리와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 소리가 그녀의 발길을 가볍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셀린느는 더 깊이 들어갈수록 나무들이 점점 더 높아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마침내 사람들이 소문으로만 들었던 곳에 도착했습니다. 바로 움직이는 나무의 길이었습니다. 움직이는 나무의 길은 이름 그대로 나무들이 자신의 위치를 바꾸어 길을 만들어주는 신비한 장소였습니다. 셀린느는 자신의 눈앞에서 나무들이 천천히 움직여 길을 내어주는 모습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그 길을 따라가던 셀린느는 조그만 연못에 도착했습니다. 연못의 물은 맑았고 햇빛 아래 반짝이는 물결이 마치 작은 별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연못 근처에는 예쁜 꽃이 가득 피어 있었으며 셀린느는 그중 가장 아름다운 꽃을 꺾으려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 순간 연못의 물결이 흔들리더니 작은 요정이 나타났습니다. 요정은 미소를 지으며 셀린느에게 인사를 건넸고 그녀의 이름이 레이아라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레이아는 셀린느에게 연못과 숲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사실 이 숲은 오래전 마법사에 의해 보호받고 있었으며 이 숲의 나무들은 숲의 생명을 지켜주는 역할을 한다고 했습니다. 레이아는 셀린느가 순수한 마음으로 이곳에 오게 되어 기쁘다며 특별한 선물을 하나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셀린느에게 반짝이는 보석이 박힌 작은 목걸이를 건네주었습니다. 이 목걸이는 매일 밤 그녀가 꿈꾸던 이야기를 실제로 경험할 수 있게 해주는 마법의 힘을 가진 것이었습니다. 요정은 또한 경고했습니다. 이 목걸이를 사용할 때는 항상 옳은 일을 위해 써야 하며 의심을 부려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셀린느는 요정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매일 밤 잠들기 전 목걸이를 손에 쥐고 그날의 모험을 떠올리며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꿈속에서 그녀는 숲의 새로운 모험과 다양한 친구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셀린느는 그 후로도 마을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모두에게 숲의 마법과 마음의 순수함을 지켜 나가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도 그 마법의 목걸이는 그녀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셀린느와 마법의 숲을 통해 순수함과 자연의 소중함 그리고 책임감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동화로서 프랑스의 숲에서 여전히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아름다운 루아르 계곡에 한 마을이 있었다. 이 마을은 온화한 기후와 풍성한 자연 덕분에 주민들이 평화롭게 살아가는 곳으로 유명했다. 마을 사람들은 매년 루아르 강에서 열리는 물의 축제를 손꼽아 기다리곤 했다. 이 축제는 강의 신비한 물길을 찬양하고 신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자리였다. 그러나 어느 해부터인가 루아르 강에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강물은 갑자기 불길한 색으로 변하곤 했고 그때마다 마을에는 예기치 않던 불운이 찾아오곤 했다. 사람들은 불안에 떨기 시작했고 강의 수호신인 미레유가 노여워한 것이 틀림없다고 생각했다. 용감한 청년 앙리와 지혜로운 소녀 엘리즈가 그 원인을 알아내기 위해 나섰다. 둘은 강의 흐름을 따라 내려가며 다양한 모험을 경험했다. 그들이 루아르 강의 근원지에 도착했을 때 그곳에는 오래된 나무가 하나 서 있었다. 나무는 심장이 뛰는 듯한 긴박한 소리를 내며 말하기 시작했다. 나는 루아르 강의 영혼이 깃든 나무라네. 하지만 누군가가 고대의 약속을 깨고 내 안에 봉인된 마법을 풀어버렸고 그 이후로 강물이 오염되고 있는 거라네. 엘리즈는 묻는다. 고대의 약속이란 무엇인가요? 나무는 이야기를 이어갔다. 옛날에 이 땅의 영웅들이 루아르 강을 지키기 위해 강이 흘러가는 대로 무언가를 바치기로 신들과 약속했지. 하지만 지금은 그 약속이 잊혀지고 말았네. 엘리즈와 앙리는 강의 영혼에게 무엇을 바쳐야 할지 고민에 빠졌다. 그때 앙리는 과거의 문헌을 통해 단서를 찾아냈다. 그것은 마을 주민 각각의 사랑하는 것을 조금씩 모아 그 사랑을 상징하는 꽃다발을 바쳐야 한다는 것이었다. 두 사람은 마을로 돌아와 사람들을 설득하기 시작했다. 사람들이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곧 강물의 맑음을 되찾기 위해 자신의 소중한 것들을 조금씩 나누기로 했다.
마침내 강의 근원지에 꽃다발이 놓여지자 나무는 다시 깨어났고 루아르 강은 원래의 청명함을 되찾았다. 미레유는 평화를 되찾은 강을 축복하며 마을 사람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사람들은 다시 한번 물의 축제를 개최하며 강의 영혼과 영원한 우정을 나누었다. 그날 이후 루아르 강은 더욱 풍요롭게 흐르며 마을 사람들과 자연의 지혜를 전해주었다. 앙리와 엘리즈는 강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그들의 소중한 경험을 후대에 전하며 행복한 삶을 이어갔다.